이야기는 사장님 바지 됐어요? 아 지금 할 거라고? 알았어 되면 얘기해줘. 근데 형 요즘에 바지 뭐 짜집기 하던데 그게 지금 오늘 발매하는 바지예요? 원래 근데 오늘 발매하는 거는 원래 이거부터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이제 일본 그 수제 물건 준비하면서 이제 연습하고 테스트하고 하려고 이제 드린 거 알지? 근데 이 바지가 나왔는데 이게 되게 흉터처럼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거지. 뭔가 이게 좀 더 디테일한 작업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사람이 한 장 한 장 수작업처럼 공들여서 하니까 만족도는 되게 높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옷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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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SS 물건 몇 개 빠지는 게 있어가지고 뒷룸이 약간 어지러운데 한 5분 안에 정리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어서 패드. 여기 2층인가요? 네 맞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매장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4년 차 되고 있습니다. 오래됐네? 네, 20년 8월부터 가오픈 시작해서 9월부터 이제 정식 오픈해서 했는데 이제 4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숭숭 쌓였네. 아 그래? 노출에 흰색 페인트. 요즘 그래미치 잘 되나? 글쎄요. 저는 뭐 그라미치가 점점 효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도 잘 되나요? 약간 한동안 잠깐 좀 주저앉았다가 작년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올해 조금 옛날 분위기가 좀 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다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저도 이 샵 오픈하기 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루즈 테이퍼드 위주로 좀 판매가 되다가 요즘은 좀 다양한 품목들이 좀 같이 나가는 느낌이 좀 들고. 일본에 네. 거의 모든 거는 다 신발들은 다 몬스타에서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죠 맞습니다. 네, 일본에서 만드는 신발들이 대부분 이제 몬스타 쪽에서 해주기도 하고, 저도 주변에서 신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몬스타 메이킹에 대한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셨어가지고 조금 이제 저희가 지난 시즌부터 몬스타는 조금씩 바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 퀄리티 좋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퀄리티라는 게 기준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인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사실 이제 조금 한번 찾으셨던 분들이나 좀 오랫동안 몬스타 즐기셨던 분들은 꼭 다시 구매하시는 케이스가 좀 많았던 제품들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일즈적으로 폭발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워낙 이제 슴슴하게 꾸준히 나가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인지도 때문에. 네, 이거 판매가가 어떻게 돼요? 112,2,000원입니다. 가격이 싸구나. 네. 가격에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확실히. 사실 이 가격대의 제품 메이드의 캔버스 슈즈를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가격이 되게 좋다. 네, 좋아진 것 같아요. 혹시 대표 네, 브랜드 좀 소개시켜 주실? 저희가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제 셀렉팅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는 국내 브랜드의 인더로우라는 브랜드가 있긴 합니다. 이 브랜드가 약간 좀 기본 아이템들을 좀 완성도 높게 하시고 디자인적인 어떤 특이점이 많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가격대에 비해서 상당히 좀 준수한 퀄리티와 그 다음에 스타일이 다양하게 좀 연출이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런 기본 티셔츠부터 팬츠류들이랑 니트류가 조금 많이 판매가 되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아워셀브스 제품들도 좀 이제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좀 판매가 잘 되는데, 얘네들은 사실 아워셀브스 자체가 이제 무조건 거의 대부분 해외 원단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즌 중에 재입고되는 경우가 잘 없어서 보통 6, 7월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시즌 하반기가 되면은 거의 재고가 안 남아서 한 요만큼 이렇게 남아있는 제품들인데, 조금 원래 바잉하는 스큐는 좀 다양하고, 이 브랜드를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그 서울에서 동쪽에서는 저희 말고 볼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또 저희 쪽에서 메이저하게 좀 그럼 바이브 많이 하시겠네요. 네, 얘네들은 좀 많이 무리한 애지간한 해외 브랜드만큼 합니다, 저희가. 네. 데님 얘기 많이 하시던데. 맞습니다. 근데 진짜 되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은, 저는 데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바잉한 데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여기서 유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데 뭐냐면은 제가 데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데님을 생산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자체 브랜드가 2개가 있는데 그리고 데님 바잉도 사실 데님만 취급하는 브랜드는 지금 데밀 정도밖에 없고 그 외에는 토탈 브랜드에서 데님 괜찮은 피스들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정도인데 이유가 사실 저는 조금 어떤 너무 좋아하는 데님이 확고하다 보니까 좀 국내에서 커머셜한 데님 브랜드들을 바잉하는 게 좀 원치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것만 좀 하고 싶었는데 약간 레플리카 데님 베이스.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역설적으로 데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네. 저희가 제가 이제 처음에 브랜드 하고 할 때만 해도 네. 이제 편집샵 분들이 국내 브랜드 바잉을 되게 적극적으로 했어요. 네. 그게 이제 해외 브랜드랑은 다르게 국내 브랜드는 리스트하기 계속 가능하니까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 금액대가 이제 좀 저렴하니까 그쵸. 판매율도 훨씬 좋고 네. 이게 회전율이 좋아서 네. 좀 많이 작은 샵이든 규모가 있는 샵이든 전부 다 국내 브랜드를 네. 선택하려는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리가 좀 부족하면 네. 조금 이제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빨리 시작한 브랜드들은 네. 그나마 이제 딜러샵 거래하기가 되게 좋았고 그쵸. 근데 점점 추세가 이게 바뀌더라고요. 아 맞아요. 국내 브랜드를 그쵸. 멀리하는 네. 느낌? 맞아요. 네, 근데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적으로 뭐 그쵸. 내용이 있겠지만 네. 사실 그게 되게 아쉽긴 했거든요. 네. 이제 국내 브랜드가 커나가려면 사실 아 맞아요. 해외 브랜드를 취급하는 좋은 편집샵들에서 국내 브랜드들을 또 끌어줘야 되는데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브랜드들은 갈 곳이 맞아요. 없고 이제 네. 무신사로만 다 그쵸, 나가는 그쵸. 방식으로. 이게 참 뭐가 선행이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게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출발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한창 코로나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도 3개월째 공실이었던 데를 좀 잘 구해서 어떻게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었는데 그 당시엔 저희는 100% 국내 브랜드만 바잉을 하고 있었고 근데 저는 코로나가 저한테 나름의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해외 출장도 많이 못 가시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해외 브랜드를 제외하고 새로운 브랜드가 소개되지 못했던 시기가 한 2년 정도 존재했는데 그 기간 동안은 국내 브랜드도 성장을 많이 했지만 저희도 이제 국내 브랜드 바잉으로 좀 재미를 잘 봤는데 근데 뭐 저희는 이제 최근에 워낙 무신사나 29cm의 이 덩어리가 커지면서 내부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제 워낙 그쪽에서 브랜드 서포팅에 대한 정책들도 되게 좀 적극적으로 펼치다 보니까 귀속되는 브랜드들이 자꾸 생기고 무신사나 29cm 그러면서 사실 유통이 불가하거나 이런 거에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국내 브랜드 바잉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새로운 걸 찾는 데에는 항상 조금 어려움이 있고 찾을 때 항상 무신사나 29cm 한번 검색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예.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거기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자극적인 할인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들어가는지 쿠폰이나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는 편이고. 되게 치밀하시네. 네 맞아요. 이게 왜냐면은 같은 게 걸려 저희도 바잉을 하는 입장에서 소비자분들에게 사실 더 가격적인 혜택이 있는 거를 뛰어넘는 서비스가 정말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이게 신규 브랜드 네. 분들은 이런 얘기를 사실 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방향성을 정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일단 팔아야 되니까 네. 하는 대로 그냥 다 입점시키고 그쵸, 하다 그쵸. 보면 나중에 수습이 안 되거든요. 네 사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저희가 초창기에는 신규 브랜드 바잉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신규 브랜드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꾸준히 좀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 중에 이제 가지록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요 친구들이 골 때립니다. 이제 실제로 아마 국내 브랜드에서 그렇게 쉽게 접하지 않는 가격대를 만지는데 이제 이런 팬츠들이 30만 원대 정도를 하고 있고 원단이 계속 좋아 보여. 네, 얘네들이 이제 뭐 아이리시 린넨이나 이제 메이킹부터 시작해서 원단 사용하는 거나 이제 부자재들까지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제 FW 아우터들은 대부분 100만 원대가 넘어가고 니트류들이 60, 70만 원대인데 모두 메이드 인 이탈리아를 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니트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게 되나 싶었는데 브랜드 자체가 가는 방향성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 대표님하고는 한 2년째 파트너십 맺어가면서 저희가 초창기부터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좀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고 이 대표님이 진짜 너무 되나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제 혼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뭔가 더 확장성을 가기에나 아니면 또 요즘 국내 브랜드 한번 탄력받으면 쭉 가는 이 느낌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근데 워낙 이제 해외로 나가시는 것도 계속 고려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XS 니트들은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의 이탈리아 캐시미어를 쓰세요. 네, 대부분의 제품들에서는. 그래서 요 니트들은 전부 다 이제 이탈리아 메이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인데 점진적으로 좀 니트가 판매가 되고 있고, 아우터들은 좀 꾸준히 판매가 잘 되고 있어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혼자 하시기에 이 정도는 제품을 계속 기획하실 수 있을 만큼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일단 뭐 국내에서 브랜드 네. 하시는 분들이 뭐 네. 이 정도 금액대의 옷을 네. 생산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아 그쵸. 되게 뭐 높게 의미 평가합니다.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저는 요즘 제일 좀 뭐랄까 좀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것, 한국 시장에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그 라이브가 돼서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다면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괴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면은 사실 이런 스타일도 존재하고 저런 스타일도 존재하고 취향이 조금 이제 확고한 샵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너무 좀 이제 그 돈을 쫓는다고 해야 되나, 그 과정에서 마케팅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성의 영역에서의 마케팅적으로 그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정답처럼 해버려가지고 모든 다양성을 배척시켜버리는 구조로 흘러가는 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뭔가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저희가 무신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럼 무신사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쵸 맞습니다. 걸어는 네. 무신사가 가장 규모가 큰 네, 무신사를 네. 얘기한 거지. 국내에도 그 바잉 규모가 굉장히 큰 그쵸. 샵들이 많은데 네. 그 샵들이 국내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그쵸. 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사실 물론 뭐 국내 브랜드가 욕을 먹는 것도 사실 다 엇보긴 네. 하겠죠. 그쵸. 근데 이제 그 전체를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런 브랜드도 있지만 네. 잘하는 브랜드도 있고 맞아요. 열심히 하는 브랜드들도 있는데 네. 살 길이 없어요. 아 맞아요. 네. 네. 보여주는 데가 너무 제한적이고, 아무래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국내 브랜드 처음 시작하실 때 사실 보여줄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 것이며, 그런 분들이 그런 기회가 없으면 사실 제품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제품력이 전달되기도 어렵고, 네, 그러면 사실 참. 전 제가 되게 충격적인 멘트를 들었었어요. 예전에 네. 딜러샵 거래를 할 때 그 샵 네. 대표가 아는 동생이었는데 네. 한창 잘 팔다가 네. 갑자기 리오더를 안 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전화를 했죠. 네. 야, 이거 물건 잘 나가서 생산해놨는데 왜 빨리 주문 안 하냐? 네. 안 나가? 그랬더니 아 형 다 나갔는데 자기 수입 브랜드 재고가 너무 많아서 그건 뭔 상관이야?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내게 있으면 내게 가격대가 너무 좋으니까 수입 브랜드 안 나간다. 수입 브랜드가 안 나가서 형 이것 좀 털고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네. 이게 또 샵 그럴 수 있어요. 입장에서는. 네. 저희는 사실 어느 정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저는 그게 완전 입장이 반대인 게, 저희는 수입 브랜드들을 이제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데 그 카테고리별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브랜드들이 다 있어요. 네. 좀 더 합리적인 선택지들을. 그래서 사실 이 수입 브랜드가 너무 멋있고 좋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아지고 판매 뭐 제작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만약에 뭐 같은 바지를 30만 원에 판매를 해도 잘 나가는 브랜드와 10만 원이라고 생각이 돼버리는 바지의 판매가가 어느 정도 그렇게 인식이 생기버리면은 살 수 있는 제작의 스킬도 어쩔 수가 없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입 브랜드들을 살 수는 없으니, 이거와 유사한, 이거와 결이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뿌리나 이제 그 근본이 되어 있는 베이스되는 문화들이 좀 비슷한 제품들을 국내 브랜드로 많이 보여주면서 해외 브랜드를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브랜드랑 비교를 했는데 국내 브랜드 가격대가 더 합리적인데 이 정도면 정말 퀄리티가 준수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브랜드를 좀 셀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수입 브랜드는 사실 세일즈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조금 이런 샵에서 이런 것도 보여준다라는 거에 목적을 조금 더 많이 두고 있어요, 저희는. 아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샵들이 많아져야 돼요. 아 맞아요. 많아지면 사실 이제 경쟁자가 생기는 거니까 네. 조금 별로 좋진 않을 수 있지만 더 열심히 해야죠. 사실
국내 브랜드 정말 많거든요. 아 맞아요, 진짜 네. 많죠. 네. 그 브랜드들이 사실 갈 곳이 없어요. 아 맞아요. 네. 아 진짜 없어요 요즘. 뭐 되게 많은 브랜드들을 이제 신규 브랜드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말 많이 해요. 내 색깔을 보여주는 것도 판매가 돼야 보여주죠. 그렇죠, 맞아요. 예. 한 시즌은 내 색깔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엔 아, 여력이 맞아요. 없으니 네. 최대한 무난한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맞아요. 네. 아 참 저희도 그런 거에서 고민이 되게 많은 게 저희는 사실 그냥 냉정하게 샵에 원래 처음에 찾아오셨던 분들은 좀 어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20대 초반 친구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왜냐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되게 영한 브랜드들이나 좀 가격대가 합리적인 브랜드들 위주로 먼저 시작해서 저희가 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생존을 걸고 했던 네.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제가 생각하는 큰 갈래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어떤 세일즈 홍보나 판매를 하였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어느 시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정말 너희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모든 걸 준비했어의 느낌이 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더 알려주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 샵은 점점 더 딥하게 또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데 너네들이 좋으면은 너네들을 여기서 즐기는 거는 우리가 정말 많이 서포팅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한테 없는 것들은 우리가 다른 데를 알려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스탠스를 변경하면서 사실 자체 브랜드를 두 가지를 같이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슬리겐이지라고 하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 정말 다양한 스타일에 묻을 수 있는 좀 아이템들 워낙 이제 저쪽에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난 되게 충격적이긴 했어요. 네. 지금 보면서 최근에 진짜 편집샵 간 데 중에 국내 브랜드 이렇게 많은데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금액대가 네. 되게 높은 국내 브랜드 뭐 예를 들면 그쵸. 이스트로그 같은 네. 브랜드들은 좀 그래도 대형 샵들이 입점이 되어 맞아요. 있는데 네. 그 말고는 사실 잘 없죠. 없거든요. 네. 예. 근데 국내 브랜드가 이렇게 네. 많아서 어떻게 저희는 보면 서포팅을 해주시는 거라고 아.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국내 브랜드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네. 아니 판매율도 국내 브랜드가 높아요? 네. 이게 왜냐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일단은 시즌을 다 통틀으면은 결국에는 저희 이제 자체 브랜드 두 개를 제외하면 제일 매출을 많이 내는 브랜드는 인더로우예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그 나이도 조금 있으시고 생산 속도 자체가 워낙 빠르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팟으로 거의 2에서 3주에도 계속 오더가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제품이 판매가 되는 게 딱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저희도 반응형 오더가 가능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즌이 끝날 때까지 물건이 안 비게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브랜드라 이제 시즌을 종료하고 나면은 좀 압도적으로 높은 매출액을 좀 발생시키고 있고 이제 아워세이브스가 보통 시즌에 한 반 정도를 인더로우와 비슷하게 매출이 나오다가 아워세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초기 오더 한 거에서 추가 재입고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스스로도 사실 재생산을 거의 안 하시는데 저 브랜드가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 브랜드가 저는 이게 너무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 저 브랜드가 하는 방식이 제가 봤을 때 국내 브랜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막 시작하시려면은 샵 거래를 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브랜드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뭐 일단 드랍을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이제 그 플랫폼을 제외하고 모든 입점사들이 한꺼번에 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그 주에 화요일 날 물건을 보내주고 수요일 날 이제 그 사진들을 다 보내주고 업데이트해서 동시에 이제 다 오픈을 하게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만 릴리즈 세일 10%를 하시고 그 외에 세일 행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한 몇 년이 조금 이제 지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도 저 브랜드가 해외 원단을 쓰니까 재입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생산도 안 되니까 저 제품을 제일 이제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구간이 드랍하는 일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잔금 다 치르고 나서 거의 한 2, 3일 만에 재고가 거의 한 90%가 소진이 돼 버리니까 저희 이제 입점사들 이제 저희 같은 거래처들 입장에서도 바잉을 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시즌 말미로 가면 제품 수가 뭐 한점에 떨어지면서 사실 이제 매출이 좀 뒤집히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러닝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딱 뭔가 입점사를 편하게 늘릴 수 있으면서 동시에
브랜드 입장에서도 자금 회수가 빠르니까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번에 FW 때 이제 저희가 협업 제품이 아마 신세계 강남에서 팝업을 한번 하게 될 것 같은데 좀 의미 있게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진짜 놀랍게도 20년도 8월 9월에 오픈했을 때 진짜 매출이 너무 안 나왔었어요. 제가 하고 싶고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고 싶고 차라리 제품을 안 걸면 안 걸었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진짜 지금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옛날에 있었던 경험이 한번 딱 떠오르면서 아 지금 우리 이 동네가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고 이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저 역시도 옷을 처음 좋아했을 때 이런 그런 단계별로 밟아가던 그 시절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너무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편집샵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제가 너무 등한시했나 보다라는 생각에 한 번 크게 생각을 바꾸면서 적극적으로 좀 국내 브랜드도 소개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네. 분노가 많으신가요? 저요? 네. 뭐 적지 않습니다. 에센스로 나오면 분노 한 가지씩은 보통 가거든요. 저는 일단 제가 예고편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일단은 오늘 네. 일부러 이제 락 티셔츠를 입었어요. 네. 저 이제 락 음악을 정말 좋아하고 네. 그래서 사실 모든 시작은 락 음악에서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우리나라에서 표현한 그 락시크 무드를 되게 싫어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제 라이브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이 락시크 얘기하시는 분 중에서 저게 락의 어떤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되게 그냥 그런 것만 너무 영향 있으신 분이 자꾸 얘기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 얘기를 한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괜찮으시죠? 그거라고. 저도 사실 뭐 락 이런 거는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저는 그냥 제가 입을 안 열면 네. 모든 게 평화로워지겠지. 사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확실히 있고 근데 이게 또 정답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저한테는 정답이겠지만 누군가한테는 다를 수 있으니까 강요하고 싶지 않고 아마 중립을 넣는다고 느끼실 수 있었던 요소들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하면서 답을 내려주진 않고 이건 제가 공부를 해서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를 알려줄 뿐이지 그래서 선택은 너네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게 좋으면 날 따라오면 되는데 내가 하는 걸 싫어해도 상관없어. 네. 라이브 때 좀 재밌는 얘기. 네 알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고맙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제가 한번 재롱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5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저희 연락드릴게요. 나 되게 신박했어, 진짜. 뭐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게 되게 신박해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한 거거든. 요즘 편집샵들 국내 브랜드 취급 거의 안 한단 말이야. 난 그게 되게 꼭 좋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쓸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고 사람마다 원하는 건 다르잖아. 근데 너도 나도 핫한 거, 비싼 거, 좋은 거에 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편집샵들이 나 그게 좀 되게 아쉬웠거든. 근데 그게 내가 예전에 스트리트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심해졌어. 지금 편집샵들이 소규모의 샵들도 이 어찌됐건 해외 브랜드를 무조건 베이스로 가져간단 말이야. 이런 부분에서 난 되게 신박하긴 했어. 저런 샵들도 있어야지 사실. 가자. 음악 틀러가냐?